회사 대표님께서 사규를 만들어 보라고 지시하셨을 때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다른 회사의 사규를 참고하거나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표준안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사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까요? 만약 대표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 사규가 만들어졌다는 걸 아신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오늘은 이런 일반적인 선택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들과 더 효과적으로 사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회사 사규는 직원과 회사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말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비전문가가 사규를 작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행 법률을 위반하거나 애매한 조항 때문에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면 회사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재정적인 손실은 물론 직원들의 권리까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사규를 작성하는 건 복잡하고 법적인 요건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의 담당자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다른 회사의 사규를 그대로 참고하거나 표준안을 그대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겉보기엔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사규는 단순히 회사의 규칙을 나열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사규는 기업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직원들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며 법적인 보호막 역할까지 해야 합니다. 비전문적인 접근으로 작성된 사규는 해당 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모순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고 법적인 리스크를 높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는 결국 직원들의 혼란과 불만을 초래하고 기업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규 표준안은 우리 회사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모든 기업은 각자의 업종, 조직 구조, 경영 철학,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다른 기업의 사례를 가져오면 그 사규가 우리 회사에서 실제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표준안을 그대로 도입하면 각 사규별로 모순이나 일관성이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표준안은 다양한 기업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상황이나 필요에 맞춰 구체적으로 조정되지 않으면 사규 간의 충돌이 생기거나 일관성이 부족해집니다. 예를 들어 인사관리와 관련된 사규에서는 유연근무제를 허용한다고 하지만 근태관리 사규에서는 9시부터 6시까지의 고정 근무 시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순은 실제 운영에서 혼란을 초래합니다. 또 표준안은 하나의 체계로 개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규마다 용어나 규정의 적용 범위가 일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사규에서는 근로자를 정규직만으로 정의하고 다른 사규에서는 계약직과 파트타임 직원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 어떤 직원들이 특정 혜택이나 규정을 적용받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업종, 규모, 조직 문화 등을 고려하지 않고 표준안을 도입하면 사규가 실제 우리 회사 환경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기반의 표준안을 서비스업에 그대로 적용하면 업무 프로세스나 안전관리 규정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가져온 규정은 기존에 우리 회사가 따르고 있던 정책이나 내부 규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면 사규 내에서 상충되는 지침이 생기거나 중복되는 규정이 생겨서 실제로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워집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성과 평가 시스템은 연 1회 실시했는데 다른 회사에서 가져온 규정에는 분기별 평가 규정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마다 평가 주기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사규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순은 지침을 적용하는 사람들, 경영자, 직원들 모두에게 혼란을 줍니다. 서로 상충되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 그 같은 사안에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규가 회사의 실제 업무 절차와 동떨어져 있으면 직원들이 이해하고 일관되게 따르기 어렵습니다. 규정이 모호하거나 회사 현실에 맞지 않으면 각 부서나 직원들이 다르게 해석하거나 따르게 되어 조직 내에서 일관된 정책 집행이 어렵게 됩니다. 사규 작성 담당자가 표준안을 참고할 때 법적 기준이나 규제 사항이 업데이트되지 않은 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기업은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데 오래된 표준안이나 비전문적인 다른 기업의 사규를 참고하면 현재의 노동법, 산업안전법, 공정거래법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법적 소송이나 행정처벌을 받을 위험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표준안을 참고해서 근로, 인사 관련된 사규를 작성했는데 그 표준안이 이미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상충되는 규정으로 인해 기업은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규제 규정이 일관되지 않으면 기업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더라도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운영비용 증가와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규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객 데이터의 외부 공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다른 규정에서는 마케팅 목적으로 제3자와의 데이터 공유를 허용하고 있다면요. 이런 불일치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게 되고 법적 제재와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안에는 모든 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작성된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실제 우리 회사 상황에서는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고 필요 없는 조항을 그대로 반영하면 불필요한 절차나 규제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준안의 출장 시 모든 지출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보세요. 소액 지출이나 일상적인 출장까지 대표의 승인을 받으면 승인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도 지연됩니다. 우리 회사의 특성에 맞게 이 조항을 수정하면 어떨까요? 자율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업의 경우입니다. 출장 시 발생한 지출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는다. 경영진의 추가 승인 없이도 정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부서 단위에서의 자율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엄격한 비용 관리가 필요한 기업이라면 좀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출장 시 모든 지출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재무부서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절차를 완료한 후에 경비 정산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재무부서와 대표이사의 이중 승인을 통해 비용 관리와 내부 통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표준안에 의한 사규 도입은 겉으로는 사규를 갖춘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특수성이나 필요를 반영하지 못한 껍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규는 회사의 운영 방침과 철학을 담은 중요한 내부 규정입니다. 다른 기업의 사규를 무비판적으로 가져다 쓰는 건 단기적으로는 편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규를 만들어야 직원들이 혼란 없이 일관된 기준 하에 업무를 할 수 있고 법적 리스크를 줄이며 조직 내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사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회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나침반입니다. 이를 무시하지 않고 신중하게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